안녕하세요. 2021년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들 보고 계실 텐데 1기부터 6기 보배님들은 저를 잘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기를 수료하고 계속해서 자기다움 학교의 매력에 빠져서 12기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자기다움을 찾아갔던 과정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함께 듣고 계시는 보배님들에게 공감과 격려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화면 속에 에스토커드 S라는 글씨가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에스토커드 S는 바로 라틴어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낯선 단어처럼 느껴지실 텐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장 나다운,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라틴어를 보는 순간 자기다움 학교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한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의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기억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 제목은 바로 자기다움 신박하게 정리하기였죠.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다움을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강의 제목을 적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시고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영상 속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영상 속 너머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집을 의뢰하면 그 출연진인 신혜라, 박나래, 윤규상 씨와 또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씨가 함께 그 공간에 가서 공간을 바라보고 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길 원하는지를 들은 다음 공간을 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을 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화면을 하나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속에 있는 두 공간을 바라보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화면 속에 있는 그 공간이 동일한 공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공간에서 조금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화면 속 보이는 공간은 개그우먼 정주리 씨의 거실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주리 씨는 아들 셋을 키우는데요. 그러다 보니 놀이방을 만들었지만 놀이방이 생각보다 쉽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의뢰인이 공간 크리에이터인 이지영 씨에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두 공간의 차이가 혹시 변화된 것이 보이시나요? 바로 책장의 모습인데요. 책장의 위치는 같지만 책장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로로 놓여져 있던 책장이었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쉽게 장난감을 꺼낼 수 있도록 책장을 가로로 변화시킨 건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던 관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맞게 공간을 재배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공간이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가구나 소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의뢰인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반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 있었지? 이거 창고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지? 이거 내 작은 방에 있던 건데 어떻게 거실로 나왔지? 라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이처럼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재밌었던 것은 어떤 좋은 가구, 예쁜 소품을 다시 새로 사서 공간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집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공간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공간이 있어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소품과 가구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기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자기다움 학교를 통해서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정립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자기다움을 꺼내놓고 살아가기 좀 애매해서 잠깐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창고에 넣어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보배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도 정리하고 자기다움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공간도 정리하고 자기다움도 정리할 수 있는 팁을 방출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 팁입니다.
정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리의 기본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만 해도 한눈에 물건들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기다움을 한번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상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속에 있는 다양한 과제들은 제가 7기부터 12기까지 하면서 했던 과제입니다. 자기다움 과제인데요. 저는 이 과제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다움, 봄이다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흰 바탕 화면에 저에 대한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분류 작업을 통해 비슷한 것들끼리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더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름 없음이라는 큰 폴더 안에 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다움 학교를 다들 수료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나만의 브랜딩을 통해서 이름 없는 폴더에 이름을 명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 과정 중에 도움이 됐던 과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저는 이제까지 7기를 처음 하면서는 주어진 과제에 답을 하기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답을 적었는지 고민해 볼 순간도 없이 그냥 단순히 과제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분류 작업을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답을 작성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제게 의미가 있었던 과제였는데요. 4가지 질문이었는데 그중 내가 기회가 되면 보수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지난번에는 단순히 적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나는 그 일이 기회가 되면 보수가 없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까? 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중적으로 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누군가의 삶의 회복을 돕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7기가 끝날 쯤 저의 미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의 미션은 제로 인해 무너진 가정, 자아상, 개인의 삶,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강의와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이뤄가는 것이 저의 미션인데요. 이 미션과 동시에 이름 없는 폴더에 저의 이름에 회복 디자이너라는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MCA를 수료하신 우리 보배님들 또한 나만의 브랜딩을 하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12주라는 기간이 사실 나만의 브랜딩을 설정하고 자기다움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막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료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안에 다시금 자기다움을 재정립하고 여러분의 브랜딩을 다시 설립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팁인데요. 두 번째 정리 팁은 바로 필요, 욕구, 버림 박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공간을 정리할 때 모든 먼지와 쓰레기와 필요 없는 것까지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죠. 때로는 필요한 거는 꼭 챙기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누군가에 줘야 될 것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기다움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제가 그렇게 필요, 욕구, 버림 박스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필요 박스에는 여러분의 스윕 스팟,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또 여러분의 페인 포인트, 또 이 페인 포인트를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욕구 박스에는 자기다움으로는 실현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뭔가 버리기에는 아쉬운 소소한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버림 박스는 내가 했던 경험과 과거의 공부들 중에 지금의 자기다움을 실현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영역들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저의 필요, 욕구, 버림 박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게 사실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욕구 박스를 보면 기타 치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는 20살 때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됐고 선교단체에서 6년 반 동안 있으면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자기다움을 무언가 기타와 찬양을 통해서 하길 원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것이 타인을 위한 필요가 아닌 저
저를 위한 필요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욕구 박스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욕구 박스에 그 기타 치기를 담기 전에는 저의 피로 박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재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저의 욕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의 골방의 예배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더 다른 필요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림 박스는요. 지금 저는 강의와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전공이 전혀 다른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공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물건을 하나 버리는 것도 조금 어려운데 어떤 걸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했던 거 다 들고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리는 거에 있어서 용기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PPT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박한 정리팀을 진두지휘하는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씨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유아교육을 15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아교육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즈음 그녀에게 주어진 타이틀은 경력 단절의 여성이었죠.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15년 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하면 어떨까? 아니면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해볼까? 라는 고민 끝에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정리였다고 해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리로 무언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지영 씨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사람인데 대구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의 공간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저에게 밥 한 끼만 사주시면 되니까 연락 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고 그 글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공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지영 씨가 느꼈던 것은 정리라는 게 단순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남들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내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과 또 했던 공부, 과거에 공부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데 계속해서 감정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게 하는 그 다양한 영역들을 버림 박스에 넣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다 느끼고 봤는데 저는 자기답게 잘 살아왔을까요? 7기가 끝난 다음? 그렇지 사실 못했는데요. 7기를 수료한 다음 저는 저의 개인 브랜딩이 회복 디자이너인 것도 알았고 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강의도 또 디자인에 있어서도 실력도 경력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전히 익숙한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대안학교의 행정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저의 버림 박스 아까 보셨나요? 1년 3개월이라는 그런 행정일을 버림 박스에 가감히 버렸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6개월은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MCA를 하다 보면 정량 검사들을 많이 하죠. 아마 MBTI를 하셨을 텐데 저의 MBTI는 ENFP 성향입니다. ENFP 성향은 규칙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롭고 뭔가 진취적인 걸 좋아하는 유형인데 제가 학교에서 그것도 행정실에서 계속해서 앉아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6개월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일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여전히 저는 MCA 8기와 9기를 수료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자기다움 학교를 가면 너무나도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개월 차부터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이후에 퇴근 시간을 조금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돈을 가지고 내가 자기다움을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학원도 다니고 또 강의를 수업해서 듣기도 하고 또 MCA 지체들과 함께 스몰 스텝으로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했던 과정들이 나옵니다. MCA 지체들과 함께 무언가 사람들의 대화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보드게임도 제작해보고 사랑의 언어와 그림책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회복을 돕기 위한 일들도 지속했어요. 이게 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 시간에 이루어진 건데요. 아마 제가 이 시간을 만족했다면 저는 아마 아직 1년 3개월 동안 그 경력을 버리지 않고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들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보배님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할 텐데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직장과 직장 동료이죠. 이처럼 직장에서의 시간에서 자기다움을 실현하기에는 퇴근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2020년이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주열 코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스투피 챌린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프리랜서 강사와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2020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사실 2020년 상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하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한 실력과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통해서 저의 자존감들이 계속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나의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강의와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하게 원했는데 내가 디자인을 해도 되는 걸까? 내가 강의를 해도 되는 걸까? 나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던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우두칸이 서 있는 MCA 자기다움 학교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다움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고 제가 가지 않더라도 지속되고 있었고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코치님들 또 헬퍼님들 보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다움을 발견하다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나가서 세상에 회복을 외치고 회복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커지다 보니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다 보니 제 안에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사실 없었는데 그 과정을 내려놓고 제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홍 코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2020년 하반기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무언가 큰 걸 꿈꾸고 큰 안에서 나의 자기다움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나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온전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일상이 쌓여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저의 강의를 보고 계시는 보배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다움 학교를 수료했지만 또 자기다움을 찾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현실이 넉넉지 않고 내가 자기다움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보배님들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금 저희 자기다움 학교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자기다움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보다 일상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자기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처음 했던 멘트가 기억나시나요? 에스토커드 S, 낯선 라틴어였죠. 가장 나다운,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라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2021년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가장 나다운,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는 우리 보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